축구 명문 클럽 중에 하나죠. 파리의 생제르맹에서도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채택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스포츠 구단에서도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도입하겠다라는 이런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30일 코인 시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됐던 주요 경제지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미국의 GDP 발표가 됐는데 또 감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1분기 전체가 역성장을 했어요. 소비 둔화뿐만 아니라 무역 적자에 대한 영향까지 함께 받아가면서 결국 이 하드데이터에 어떻게 보면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관세를 앞두고 수입 앞당기기로 무역 적자가 확대된 게 이번 GDP 역성장의 큰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예상치보다도 일단은 추가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지난 4분기만 해도 성장세가 굉장히 좋았죠. 2.4%였다가 1분기 돼서는 마이너스 0.3%로 확실하게 좀 더 줄어든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입 증가나 정부 지출 감소가 가장 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안과 관련해서 좀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면 2분기 미국의 성장은 다시 한번 변화를 맞이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일단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안과 관련돼서의 좀 변수가 있었었죠. 미국 국제무역법원에서 트럼프 상호관세와 관련돼서 정책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정부에 관련된 관세안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해당 이슈와 함께 어제 비트코인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GDP 감소와 함께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은 조금 눌려가는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예상했던 그런 발언들만 잔뜩 있었습니다. 불확실성이 크고 관세에 대한 변동성 봐야 된다. 그래서 당장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직접 백악관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회동을 이어갔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여전히 정치적 고려는 제외하고 오로지 데이터를 기반으로만 해서 분석을 이어가겠다,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사무실까지 불려갈 정도면 파월 의장도 약간 좀 꼬리를 내릴 법한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모습을 간밤에도 보여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6월 FOMC는 금리 동결로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가 시장에는 가장 큰 변수가 되겠죠. 정치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데이터만 보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GDP가 역성장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까지의 미국 경제 데이터가 너무 견조하기 때문에 파월 입장도 사실 금리 인하를 안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갈수록 그런 게 조금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심리라던가 전반적인 소프트 데이터 또한 오히려 개선세가 5월 들어서 보여지고 있어서 하드 데이터가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 미국 경제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경기 침체로 가는 시그널보다도 경기가 계속해서 회복 국면에 있구나 라는 시그널들이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매크로 지표가 어쨌든 긍정적이라면 비트코인은 더욱더 오를 수 있는 힘을 받아갈 수가 있겠죠. 코인텔레그래프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관련된 5가지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매집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관들이 현물 ETF를 계속 사고 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소비자들의 어떻게 보면 심리 지표로 볼 수 있는 공포 탐욕 지수가 탐욕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투자자들의 이 투자 관점이 긍정적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미결제 약정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11만 달러 이상에서의 숏 포지션이 청산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근거해서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이유 5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 개수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부분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촉매제가 되겠죠. 지금 오래돼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증가량은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또 다른 총알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전부터 시작했던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 여기에 참석한 많은 연사들이 코인과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자, 간밤에 또 나왔었던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 체크를 해봐야겠죠. 캔터피트 제럴드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이랑 금을 결합한 투자 상품을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상승 수익에는 제한을 두지 않되 가격이 하락될 때는 금 가격에 연동해서 방어하는 구조의 펀드를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테더 CEO 같은 경우는 지금 테더 이익의 95%를 비트코인에 재투자할 계획도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글로벌 유통망 확장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재투자에 활용할 계획을 밝히면서 뭐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는 했지만,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자산, 현금 자산의 비중을 비트코인으로 늘려가겠다라고 하는 회사는 뭐 코인 회사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상장사들에서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암호화폐를 결제할 수 있는 크립토시티를 시범 운영한다라는 내용도 대통령이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에 참석한 한 카자흐스탄 임원이 직접적으로 이 크립토시티와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긴 했었는데, 확정적으로 나왔던 발언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직접 이 암호화폐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도 현재 뭐 엄청 긍정적으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개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범 구역 계획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뒤로 어떻게 하면은 적합한 입지를 마련을 할지 협력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런 정책들은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서는 큰 돌파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제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이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라는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파키스탄은 원래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 자체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국가였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을 선례 삼아서 우리도 비축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시장에서 큰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기존의 투자 자체도 비관적이었던 나라들까지 직접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그리고 아예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해서 크립토시티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파나마시티에서는 어떤 내용이 전해졌냐면, 이 파나마시티를 지나가는 배들한테 운하 통행료에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이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는 이 중남미, 이 파나마에 있는 인공 운하죠.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수로인데, 지금 무역 비용이나 시간이 엄청나게 이제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이 파나마 운하가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이 처음에 건설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파나마 정부한테 넘겨줬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취임하기 전에 작년부터 계속해서 파나마 운하를 다시 미국이 통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과의 갈등 때문에 그러했었죠. 중국의 영향력을 최대한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 파나마를 다시 미국이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제 파나마 정부에서는 중국과의 좀 관계를 축소해라 이런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여러 중국 이니셔티브로 뭐 탈퇴도 하고 기업들이랑 정리도 하고 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파나마 운하 자체에서 지금 가지고 가는 해상 무역량 자체가 전 세계 해상 무역의 5%를 차지할 만큼 이 아시아와 미주 간의 교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배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긴다라는 건 비트코인의 실사용 사례뿐만 아니라 거래량이 확실히 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축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존 은행권에서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스페인 최대 은행이라고 불리는 산탄데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서비스 강화 계획까지도 발표를 했는데, 이 기존 금융권, 기존 트레이드파이에서도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 중개업체인 K33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보유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85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조달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정말 많은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던가 추가적으로 주식수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겠다라는 의사들을 밝히고 있죠. 최근에는 가장 주목을 받았었던 게 게임스탑이 4,000개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렇게 오늘 간밤에 전해진 사례들만 보더라도 정말 많은 기관들,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보유하겠다라는 전략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기관이나 국가에만 국한된 사실은 아닙니다. 간밤 또 어떤 내용도 있었냐면 축구 명문 클럽 중에 하나죠. 파리의 생제르맹에서도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채택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스포츠 구단에서도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도입하겠다라는 이런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 또한 간밤 있었던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에서 공개가 됐고요. 아마도 PSG, 생제르맹이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재무 준비금으로 채택하는 스포츠 클럽이 될 것 같습니다. PSG 자체는 지금 프랑스 리그 1 챔피언이기도 하고요. 운용하고 있는 금액이 엄청나게 큰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죠. 생제르맹 자체가 지금 팬 자체가 5억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이 중에 80%가 지금 34세 이하 굉장히 젊은 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신세대 금융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직접 비축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곳에서 서로 비트코인을 사지 못해 안달이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들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부스트업 시키는 요소들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윌리우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지금 글로벌 거시경제 자산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주기 변화를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4년 주기 사이클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을 하고 그 기존에 있었던 사이클을 현재 장세에 대입해서 전망을 했다면,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은 과거와 같은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반감기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예측을 하는 게 어렵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상승장이 굉장히 새롭고 그리고 신선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는 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멘텀보다도 이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비트코인이 글로벌 자산으로 어떻게 인정되는지, 어떻게 인식되는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기대감으로 가져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연내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은 계속해서 목표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20만 달러 이상의 목표가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애널리스트인 스톡머니 리자드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월봉 차트에서 최저가 추세 추적 밴드가 다음 단계로 도약할 준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비트코인 20만 달러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전망치를 공유를 했습니다. 자, 지금 11만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인데 연말까지 20만 달러, 오는 6개월 반년 안으로 100% 이상의 상승이 예측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뭐 월가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올해 전망치는 모두 20만 달러 이상으로 예측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남은 하반기 강력한 비트코인의 상승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다만 오늘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오늘 FTX의 채권자 상환이 있습니다. 총 6조 원이 넘는 규모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채권자들한테 상환이 되는데, 만약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트코인을 사준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만약 스테이블 코인을 그대로 현금화한다면 시장 안에서는 하방 압력에 대한 부담감도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보시고, 이런 분위기들을 안고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파이어 차트 통해서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62%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안에서 어제보다는 좀 강세 흐름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죠. 4일 추세 기준으로 보는 트렌드 라인 같은 경우는 54%를 가리키면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도 좀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개별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어제 딱 숏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저희가 어제 이때 같이 가격 체크를 해봤었죠. 그대로 쭉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조금 반등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만 6천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장기와 단기 추세의 이 사이클 자체가 현재는 하락에 대한 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단기와 장기의 지지 라인을 딱 받고 가격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기 추세 저항 구간인 108,000달러까지의 가격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함께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 주 내내 우리가 거의 11만 달러를 여러 차례 도전을 해주면서 신고가에 대한 재도전이 나왔었는데요.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신고가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시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